자, 오늘은 용어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009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실제 사용됐던 화폐입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 버스를 한 번 타는데 3조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버스만 몇 번 타고 나면 이 돈은 한 번에 사라지게 돼버리죠. 이렇게 통화 가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14개의 공이 달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14개 혹은 12개의 공을 떼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통화를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원화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1,000원짜리를 1000분의 1을 해서 1원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공을 3개를 제외해서 100억 원이 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자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것도 10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짜장면 5,000원짜리가 한 번에 5원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가격이, 가치는 동일하지만 모든 것의 가격이 1000분의 1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람의 심리가 개입을 하게 되고 시스템이 변화하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굉장히 논란만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거래 단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이미 한국의 전체 금융자산은 1경 원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계속 국가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 숫자는 더 커질 겁니다. 거래 단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숫자를 몇 개만 떼어내게 된다면 결국 거래 단위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1,523원짜리 제품 가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을 겪게 되면 1.523원이 됩니다. 거래 단위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수점 밑에 숫자만 많아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100원 미만 단위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게에서 3,500원짜리를 3.5로 표시하거나 5,000원짜리를 5.0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격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화 단위는 낮습니다. 통화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반대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통화 단위는 꽤 높습니다. 통화 가치가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베트남 동은 만 단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란과 인도네시아 통화도 만 단위죠. 하지만 선진국의 단위를 보면 유로화 1단위고요. 파운드화도 1단위입니다. 커봐야 N달러 환율이 100단위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마치 1000단위로 올라가면서 통화 가치가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1단위로 만들게 되면 통화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국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이 이렇습니다. 통화의 단위만 바뀔 뿐이지 실질적으로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국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신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시스템을 교체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신권을 발행하는 잉크기업, 제지기업 혹은 소프트웨어 교체기업 이런 기업들의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내수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죠. 국권에서 신권으로 바뀌는 단기간 내에만 내수 창출 효과가 있을 뿐이고 만약에 금융기업들이 시스템을 바꾸면서 들어가는 그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이자를 덜 주거나 수수료를 더 많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받으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내수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플레이션 완화 효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품 가격이 950원이라고 했을 때 0.95원이 되겠죠. 그럼 판매자는 1원으로 판매할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반론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단순히 가격만 올라가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국권으로 신권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국권이 신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국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지하경제에 있었던 돈들이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은 지하경제에 있는 돈이 순순히 나오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조세 회피처 혹은 자금 세탁 아니면 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있는 남자였습니다.